네.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 중 국외의 이제 안전교육 법적 근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한 국제 기구 중에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이제 OECD 아동 안전 공고 조치, WHO 아동과 이제 청소년의 손상 예방과 안전을 위한 이제 액션 플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안전 교육의 실시 근거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이제 아동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이 된 거, 그때 이제 우리가 아동 권리 협약을 맺었죠. 유엔은 이제 세계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에 대한 고려로서 1979년 국제 아동의 해를 선포하고 이제 아동의 안전한 사회적 보호에 대해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아동권리 협약을 이제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지구촌 모든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약속으로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의 4대 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 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제 이제 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이제 2차 보고서에 이제 우리가 1998년에 제출하였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1996년 OECD 가입 시 아동의 안전과 이제 안전을 위해서 조화롭고 체계적인 이제 안전 수단을 강구하라고 이제 권고를 받는 등의 이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조항에서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아동이 안전하게 살 권리와 안전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조항은 이제 제6조와 제24조에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1항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항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 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조장한다. 제24조의 2항에서는 유아와 이제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은 특히 부모와 아동은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을 활용함에 있어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아동권리 협약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아동권리 협약은 딱 50조의 항에 의거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제 조항을 우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우리는 아동을 이제 하나의 인격을 갖춘 인격체로 존중하여야 함을 이제 우리가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OECD 아동 안전 권고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OECD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1983년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권고문을 채택해서 회원들이 이를 이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996년 OECD 가입하면서 이제 이에 준수를 이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문을 살펴보면 제품 안전 규정 및 기준, 안전사고 정보 수집 및 연구, 제품 표시, 홍보 및 안전교육의 실시, 그리고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제품의 안전 규정 및 기준을 이제 우리가 조정하라. 그리고 안전사고 정보 및 수집을 연구하고 제품의 표시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표시를 하고 홍보 및 안전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라. 그리고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그 효율성을 검토하라는 데서 아동 안전 권고 조치안이 이제 우리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WHO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손상 예방과 안전을 위한 액션 플랜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WHO는 2000년 3월 손상 및 폭력 예방과 이제 안전 증진의 의무를 이제 업무를 전담하는 이제 손상 폭력 예방부를 설치해서 도로 교통사고, 화재, 추락, 익사,
그리고 각종 안전 사고와 폭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회원국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5년 3월 WHO와 국제아동연합기금 유니세프는 아동과 청소년의 사고 예방에 대한 국제회의를 열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예방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했고 2006년에는 WHO의 우리가 손상 폭력 예방부에서 청소년을 이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의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10개년 계획과 액션 플랜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액션 플랜이 아동과 청소년의 손상과 폭력 예방을 위한 이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의 사고 예방을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적인 측면과 이제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급하고 알려서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션 플랜이 이제 그 방법적인 접근이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을 할 수가 있지만 어, 청소년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이제 10개, 수칙도 있지만 그런 액션 플랜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 안전 교육의 필요성에서 법적 근거는 이제 국외에서는 아동 권리 협약 먼저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OECD 아동 안전 권고 조치안, 그리고 WHO 아동과 청소년의 손상 예방과 안전을 위한 액션 플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적 근거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유아 안전교육과 연결된 통합교육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교육해야 하나 안전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육자가 직접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부모가 아이에게 위험 발생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하지만 이제 영유아의 발달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제 다양한 경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안전을 이제 유지하고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안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안내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영유아 안전 교육과 연결된 통합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교육은 표준 보육 과정 및 누리 과정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통합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발달뿐 아니라 흥미, 환경 구성, 주변 탐색,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속에서 통합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김용옥은 통합교육과정을 어떤 기준에 대해서 분리하고 독립되어 있는 교육과정 요소를 상호 관련 짓고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의미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통합과정의 운영은 결과적으로 교과 내용과 영유아 경험 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연속성을 갖게 함으로써 전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합교육과정의 운영 중에서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한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유아 안전 교육을 위해서는 가정의 이제 일상생활에서부터 영유아 보육, 이제 교육기관에서의 이제 학습 활동,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제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 중에서도 이제 안전교육의 통합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교육의 통합 주제망입니다. 통합 안전에 대한 이제 안전교육을 이제 실시할 때, 첫 번째 이제 언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는 응급처치 용어 알기, 응급처치란 무엇인지 알기, 이런 것들이 언어 교육에서 이제 통합교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통안전 낱말카드 읽어보고 써보기, 교통에 대한 이제 교육이고요. 재난 단어 카드는 재난에 대한 이제 단어를 알고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통합교과 중에서 언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 조작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조사하기
미디어 조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안전식품 분류하기는 식품에 대한 거 이제 우리가 안전으로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많이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식품도 상한 음식을 먹지 않기, 뜨거운 음식도 이제 우리가 후 불어서 먹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조작 영역에서 안전식품을 분류할 때 내가 먹어야 될 것 혹은 이제 세제 같은 것도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류하는 거 식품에 대한 안전 교육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과학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구명조끼를 입어보고 물에 뜨는 것과 가라앉는 물 구분하기 그리고 바람의 세기 알기 재난에 대한 거죠. 그리고 미술입니다. 교통 표지판 만들기 교통에 대한 내용이고 약품 상자 만들기 약물 오남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과 견학입니다. 미디어 OX 퀴즈로 해서 미디어에 대한 내용 학습할 수 있고요. 소방서 견학하기, 소방서를 견학해서 화재에 대한 내용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를 견학해서 교통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리가 되겠습니다. 식용식물로 샐러드 만들기, 동식물,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라는 것들 알 수 있고요. 신호등 샌드위치에서 신호등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교통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제 초록 불일 때 길을 건너고 빨간 불일 때 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쌓기 부분은 비상계단 만들기입니다. 화재에 대비해서 이제 쌓기 부분을 인지할 수 있고요. 동물원 꾸미기 동식물 부분이고 이제 약국 꾸미기 약물의 오남용 부분을 쌓기 영역에서 이제 통합교과로 통합교육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놀이에서는 학대, 실종, 유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극놀이로 표현하는 것들 대인관계 안전이죠. 그리고 포장마차 놀이는 식품 안전입니다. 그리고 신체 음률 활동에서는 지진 대피 훈련, 재난, 바른 먹거리 송, 식품, 따라가면 안 돼요. 동료, 개사에서 부르기는 대인관계 안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놀이 수칙 정하기, 놀이 안전이고요. 가정의 위험한 곳에 안전 스티커 붙이기, 가정 내 일상생활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교육의 통합 주제망은 통합 안전의 하나의 이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통합 교과로 주제별로 이렇게 통합 주제망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 이제 안전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 영유아 안전교육과 연결된 통합교육입니다. 영유아 동식물 안전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법은 포트폴리오 목차를 살펴보면 동식물 안전교육, 포스터와 표어, 사행시 짓기, 통합활동, 노래 개사하기, 주제망 구성하기, 안전콜라주, 동화책 주제망, 교재 교구 제작, 활동계획서, 참고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의 활동 내용은 동식물 안전에 대한 개념, 목적, 필요성,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동식물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활동 내용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 포스터와 표어는 동식물 안전을 위한 포스터 제작과 표어를 만들어 본다. 사행시 짓기는 동식물 안전을 위한 사행시 짓기를 해본다. 통합 활동은 동식물 안전과 관련하여 손유희, 동시, 동료를 찾아본다. 노래 개사하기 동식물 안전 교육을 위해서 노래를 개사해 본다. 주제망 구성, 각 영역별로 통합적 주제망을 구성해 본다. 안전 콜라주, 동식물 관련 동화를 읽고 안전 돌봄 콜라주를 구성한다. 동화책 주제망은 동식물 안전과 관련된 동화 중에서 한 개만 골라서 동화책으로 영역별 이제 주제망을 구성한다입니다. 그리고 교재 교구의 제작은 동식물 안전을 위한 교재 교구를 제작한다. 활동 계획서는 동식물 안전의 교재 교구를 가지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활동 계획을 이제 구성한다. 참고 문헌은 동식물 안전에 대한 여러 분야, 교재나 사이트, 동영상의 내용을 구분해 놓는다입니다. 그래서 표 4-3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동식물 안전 교육에 대한 것에도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식물 안전
동화 주제망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동화가 그만한 게 다행이지 뭐에 대한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 나누게 할 수 있겠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동식물에 대한 위험성을 안다. 그쵸?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술입니다. 동물 가면 만들기, 동물 발자국 찍어보기, 나뭇잎 찍어보기. 그래서 미술 활동으로는 동물, 각자가 생각하는 동물의 가면을 만들고 발자국을 찍어보고 나뭇잎도 찍어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요리입니다. 붕어빵, 국화빵 만들기, 동물 쿠키 만들기의 요리 활동을 통해서 동식물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언어 교육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낱말 카드, 동물, 식물, 그리고 퀴즈를 통해서 이제 주주가 이제 위험을 당했던 일들을 알아보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견학하기, 그리고 행동과 일치하는 동물 맞추기 게임하기, 미로 찾기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동물과 먹이를 연결시키기, 수 조작 능력, 크기 순으로 피라미드 만들기, 동식물 그림과 씨앗 분류하기, 이제 과학적인 부분은 그림자 찾기, 해로운 동물, 이로운 동물 알아보기, 나뭇잎 생김새 탐색하기. 네, 쌓기 부분에서는 동물 집 만들기, 식물 기르는 화분 만들기, 그리고 역할에서는 독성 식물을 접한 후 대처 행동 해보기, 주인공이 되어보고 위험한 상황에서 행동 따라하기. 네. 그리고 신체 음률 활동에서는 음악에 맞춰 율동하기, 동물 모습 흉내내기, 이런 것들로 동식물 안전 주제망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동식물 안전 주제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도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식물 안전 관련 동력 및 계산 활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방울 멋쟁이 토마토인데 멋쟁이 토마토를 위험한 독버섯이라고 해서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부르며 활동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동식물 안전 관련 동시 언어 교육이죠. 언어. 요거는 음률이고 이것은 언어가 돼서 이제 짧게 짧게 안전에 대한 것들을 적어서 아이들이 이제 리듬감 있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동화로 알아보는 안전 돌봄의 콜라주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해서 이제 우리가 만 3세 동식물 안전, 개인 안전 되겠죠.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품을 설명해 보면 내용이 이제 이 작품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다. 주 재료는 아이클레이로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를 만들었으며 첫째 돼지의 집은 노끈을 이용해 지푸라기 집을 만들었고 둘째 집은 이제 나무를 사용해서 나무집 여기 있죠. 여기 지푸라기 집, 나무집. 그리고 셋째 집은 이제 셋째 돼지는 찰흙과 돌을 사용해서 벽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숲속과 꽃들은 실제감을 줄 수 있게 조화를 사용하였고 찰흙으로 땅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첫째 돼지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하늘하늘한 집으로 집을 만들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집으로 이제 만들어서 늑대가 찾아와도 안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프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지만 역시 튼튼하지 못해서 늑대가 위협을 받았다. 그리고 셋째 돼지는 부지런히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늑대가 찾아올 것을 대비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다. 그래서 늑대에게 안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처럼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 요소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안전 돌봄의 콜라주로 동식물 안전, 대인 안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동식물 안전 교재 교구 계획안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의 동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만 3세입니다. 그래서 영역은 과학이고요.
육지동물, 해양동물, 곤충과 식물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로운 동식물과 해로운 동식물에 대해서 알아본다. 판넬 세계, 여러가지 세계 펠트지, 벨크로지, 글루건, 가위실, 육지동물, 바다 물고기, 곤충과 식물에 대한 환경판 도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판넬판 전체에 벨크로지를 붙여 감싼다. 벨크로지를 붙인 판넬판에 하나는 육지동물 환경을, 하나는 바닷속 환경을, 또 하나는 곤충과 식물의 환경판을 구성한다. 각 종류의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물고기를 각 종류별 펠트지를 사용해서 만든다. 먼저 만들어 놓은 환경판의 동식물을 구분하여 완성한다. 그래서 도입, 전개, 이제 우리가 결말을 해서 여기 보시면서 이제 한번 보면 손유의로 주의 집중을 시킨다. 작은 동물원으로 주의 집중을 한다. 육지 동물에 대해서, 해양 동물에 대해서, 곤충과 식물에 대해서 알아본다. PPT로 활동할 수 있겠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로운 동식물과 해로운 동식물에 대해서 알아본다. 네, 전개는 육지의 여러 종류의 이제 동물 중에서 이로운 동물과 해로운 동물을 구별해 본다. 바다의 여러 종류의 해양 동물 중에서 이로운 물고기와 해로운 물고기를 구별해 본다. 여러 종류의 곤충과 식물 중에서 이로운 곤충과 식물, 해로운 곤충과 식물을 구별해 본다. 우리 주변에 이제 이로운 식물과 귀여운 동물도 많지만 위험한 동식물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의점은 모양은 예쁘지만 독을 가진 동식물이 많음을 영유아에게 인지시키고 항상 조심하도록 돕는다입니다. 네, 동식물 안전 교수학습의 활동 계획안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활동명은 동식물과 함께 지내기 약속입니다. 활동 목표는 동식물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을 지킨다. 동식물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을 말하고 읽어본다. 만 5세고요. 준비물은 종이, 연필, 크레파스입니다. 첫 번째, 동식물과 함께 지냈던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동물들과 함께 지내보았던 경험이 있니? 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지켜야 할 약속을 알아본다. 동물과 함께 생활하려면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을까? 동물이 싫어하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일까? 동물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과 함께 지냈던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식물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니? 언제 어떤 식물과 함께 지냈었니? 함께 생활했던 식물의 이름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을 알아본다. 식물들의 이제 어떤 점을 조심해서 함께 지내야 될까? 또 식물과 함께 하면 이제 조심해야 할 약속이 없을까? 안전하게 식물과 지내려면 또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될지 알아볼까? 동식물과 함께 지내기 약속 활동을 한다. 동식물의 그림과 글자를 읽어볼 수 있을까? 동식물과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니? 어떤 약속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규칙반을 만들어 볼까? 동식물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규칙을 읽어보고 자신의 의견을 나눕니다. 동식물과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니? 동식물과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약속이 있었어? 알아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약속 중에서 지키기 어려울 약속은 무엇일 것 같아? 이렇게 참고사항을 보면 동식물을 길러본 유아와 길러보지 않은 유아는 활동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동식물을 키워보고 한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관련 확장 활동으로는 동식물에게 내가 지킨 약속을 적어보는 이제 언어 활동을 해보는 게 좋고요. 모든 별로 유치원에서 찾은 동식물과 이제 그렇게 함께 지내는 약속을 찾아보는 토의를 해보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식물을 직접 키워보고 동물과 이제 키워보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텃밭에서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는 이런 그러한 것들도 이제 조금 필요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이제 식물을 키우는지, 어떻게 동물을 키울지 생각해 보고 이제 적용해 보면 더 좋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이제 저희가 영상 같은 것으로도 아동에게 인지시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주제망을 통해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챕터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 동식물 안전, 대인 안전, 언어 교육과 이제 연관시킬 수 있고 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주변의 동식물 과학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본 동식물과 함께 지내기 위한 약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종이 연필 크레파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교수학습 계획안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이제 통합 교육으로 접근했던 방법, 그리고 동화 적용 방법, 그리고 작품의 교재 교구 이제 계획안, 그리고 교수 학습 활동 계획안을 짤 수 있다는 부분들을 네,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활동을 할 때 어떤 교수 학습 활동 계획안이 필요하고 교재 교구가 필요하다는 거 인지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